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한국에서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엠킴TV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역사에 남을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한 연말정산, 즉 최종 정산을 해보려 합니다. 엠킴TV에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으셨지만 부정선거는 확실했다고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는 감사하게도 엠킴TV에서는 전혀 다루진 않았지만 온라인을 휘저었던 희망적인 찌라시 뉴스에 대해 수많은 기대를 가졌던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보여주었던 이번 대선의 결과 뒤집기에 대한 당찬 패기와 그리고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미국의 주류 언론과 민주당의 횡포가 다 보임에도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취임식은 따로 라이브로 제가 방송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TV를 통해 민주당 리더들이 주류를 이룬 취임식을 볼 때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루에 수어 시간씩 수십 개의 언론사와 좌우파 정치인들의 트위터를 뒤지며 때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밤도 새며 라이브를 하던 그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만들었던 시간들이 과연 낭비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낭비가 아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주류 언론의 심각한 치우침과 그리고 횡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중국 공산당에게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좌파 우파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미국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는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미국의 문화가 좌파적 정책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BLM과 안티파의 폭동은 눈 감아주고 그에 비해 피해가 훨씬 적었던 국회의사당 시위 사건은 마치 국가를 향한 반란인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일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이 모든 편향적인 문제가 단순한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에 맞설 수 있는 스마트하고 건강한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십여 년간 워싱턴의 엘리트 기득권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보단 당파적인 선택 속에서 말 그대로 정치만을 펼쳐왔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예는 1월 6일 합동회의 때 국회의사당 시위가 약 3-4시간 동안 벌어질 동안 트럼프 측이 주장했던 부정선거를 함께 믿고 주장해왔던 수많은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의 마음이 단번에 변하는 것을 보았고 그에 반대했던 민주당과 주류의 의견에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실제 정치적인 이유로 마음을 돌렸던 공화당 의원들의 합동회의 직전 인터뷰 내용과 또 합동회의 당시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장을 반대로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 가장 깊게 와닿은 말이었습니다. 깊게 알기 전까지는 주류 언론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고 모두가 주류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국 대선은 저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 세대를 일깨웠음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흘러갔던 대로
주류 언론이 만들어주는 스토리만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나 뿌리가 깊은 미국의 정치계에서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워싱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부동산 사업을 하던 돈 많은 연예인 같은 존재가 갑자기 휘젓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수많은 노력과 때로는 비리와 부패를 통해 열심히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을 단번에 흔들어 놓는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돈도 많고 부족할 것, 아쉬울 것 없는 덩치 크고 배포 큰 기업가 한 명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목표 하나로 뿌리 깊은 부패를 뽑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계에 들어오자마자 반대쪽에서는 어떻게든 그를 내쫓으려고 러시아 스캔들을 일으켜 그를 탄핵시키려 했지만 몇 년을 조사해도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를 내쫓기를 실패하자 그들은 주류 언론을 통해 수많은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마치 트럼프가 역사상 인기가 가장 없는 대통령인 것 마냥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실패하자 중국에서 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트럼프가 허술하게 했다는 핑계로 수개월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누가 봐도 명확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주류 언론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묵살시켜버렸고 합동회의 때 일부 극좌파와 극우파가 연루되었던 4시간짜리 시위를 가지고 마치 트럼프가 폭동과 폭력을 선동했다고 여론몰이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사실은 국회의사당 시위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던 극좌파 그룹인 BLM과 안티파의 폭동 때 트럼프가 그들을 저지하려 하자 정작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극좌파 그룹의 편을 들면서 트럼프를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론몰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빅테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4년간 미움만 받다가 퇴임 연설 하나 제대로 주류 언론에 방송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트럼프가 전부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쪽 편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증오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도대체 트럼프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주류가 목숨을 걸고 그를 싫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작별 인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우리가 시작한 이 무브먼트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시작한 무브먼트는 트럼프를 신성화하는 무브먼트가 아니라 위협받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운동이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이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함께 지고 가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주고 시험을 내야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잠들어 있던 우리 모두에게 깨어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자라는 도전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엠킴TV를 구독하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수많은 답답함과 실망감, 그리고 화가 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처한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깨닫고 파악하고 주류 언론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지식을 쌓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16시간 라이브 방송 때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미국 대선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근황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수만 명이 저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감히 저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라이브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찾아 나서던 수많은 분들의 그 노력들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가 그랬던 적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일이 정말 큰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정과 부패를 가리지 않고 뭉치는 그들도 있는데 진실을 찾아 나선다는 그 열정 하나가 우리를 뭉치게 했습니다. 앞으로 엠킴TV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성명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자녀와 가족들과 국민들이 함께 뭉쳐서 미국의 건국의 정신과 그 유산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을 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 소망을 가지고 준비되고 일어설 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4%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MZ세대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34%를 일으키는 건강하고 스마트하고 균형 잡힌 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엠킴TV와 34%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엠킴TV의 시즌2를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